처음이기 때문에 자기의 스타일이 선생님이 지금 몰라.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에 했던 거에 대한 부분의 스타일들을 그대로 해주면 일단 기본적으로 서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론, 이렇게 돼. 근데 서론에는 일단 우리가 여기서 딱 들어가게끔 되면 뭐가 들어가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의 현재 이제 중등부, 고등부든 다 용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주어진 주제에 대한 뭐가 들어가야 되는 정의가 꼭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부분에서 내가 써야 되는 것들을 까먹을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여기에서 서론, 본론, 결론할 때 항상 큰 번호에 들여쓰기가 되어진 상태에서 내가 작성하는 이 부분에 대한 목록이 자, 이와 같이 갈 수 있도록 순서대로 들여쓰기를 해서 넣어주면 돼. 자, 그리고 주제에 대한 정의는 여기는 이 부분에서 가야 되겠지? 자, 근데 나는 이거 여기서 뭐가 들어가냐면 배경인데 이 배경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주제든지 간에 꼭 들어가야겠고 나타난 배경, 만약에 주제가 나타난 배경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반드시 걸리는 건 문제가 된 배경. 여러분, 이 문제가 된 배경은 내가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 문제의 상황을 갖다가 인식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걸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 배경, 이건 꼭 넣어줘야 돼. 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계나 이런 것들이 자, 발달된 배경. 근데 이 배경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의미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걸로 넣어주면 돼. 이거는 다 세 가지를 다 넣어도 되고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거 한 가지만 넣어도 상관은 없어. 자, 근데 저번에 선생님 이야기할 때 여기까지는 다른 학원들하고도 비슷할 수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어, 그치? 근데 이거에서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게끔 되면 꼭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여기 배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됐을 때 또는 발달이 됐을 때 아니면 이것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사회적인 반응이 어떻게 되는가를 꼭 표현을 해줘야 돼. 이 사회적인 반응은 여기 서론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한 걸 파악을 갖다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개인이 반응한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는 여기서 우리가 단체가 반응한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해외 반응에 대한 이 부분들도 여기서 충분히 이 사회적 반응을 넣을 수 있어. 단 여기는 이 부분에서 사회적 반응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표현을 할 때는 여기서 우리가 참고, 문헌이나 또는 출처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출처에 대한 부분에 기록을 꼭 할 거. 여기서 간단하게 여기는 이 부분에 주석을 달고 밑에다가 출처를 갖다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여기 그림이나 다른 이미지를 갖다 쓸 때는 출처하고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 간단하게 표시만 해주면 돼, 이건. 자, 그리고 이 내용에서 이제 본론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이제 서론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이렇게 썼으면 본론은 어떻게 해야 돼? 자세하게 써줘야 되겠지? 네. 근데 첫인상에서 이미 서론에서 결정이 어느 정도 났다고 봐. 그래서 이 본론에 대한 부분들은 이걸 갖다가 풀어쓰는 자, 풀이 형식에 대한 부분이 이제 주가 되어지기 때문에 본론에서는 이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비교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자료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비교에 대해서 장단점이 들어가거나 자, 그 다음에 나에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에 국내에 또는 국외에 대한 비교가 들어가거나 자,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는 거. 분석하는 거는 표로 종합을 하거나
또는 그래프를 갖다가 그려도 상관이 없어. 자, 근데 이 세 가지 왜 하냐면 이 세 가지는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예를 갖다 하기 위해서인데 바로 이 문제점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창의적 대안. 스파크적인 아이디어 말고 정확하게 구체적인 방향 제시를 갖다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순간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인 부분이 꼭 들어가야 돼. 만약에 그림을 갖다가 여기서 우리 그리게 되면 구체적인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넣어줘야 돼, 이 부분을. 자, 그리고 이제 본론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으면 이제 마지막에 결론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내가 여기까지 했던 내용들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주장해야 되겠지? 다른 학원에서 여기서 주장을 갖다가 앞에도 넣는 경우도 있으나 주장을 앞에다가 넣으면 폭이 좁아져. 그래서 생각이 좁아지기 때문에 주장을 갖다가 앞에다 넣는 거는 이거 좀 고민을 해봐야 돼. 사실 주장을 앞에다 넣어서 승률이 만약에 비교를 하면 뒤에 넣었을 때와 앞에 넣었을 때 전후가 1대 9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앞에다 넣었을 때 승률은 10%, 뒤에다 넣었을 때 승률이 90%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용하는 방법에서는 주장을 갖다 항상 뒤에다 마무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장을 갖다 놓고 주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뭘 갖다 넣어줘야 되냐면 기대 효과를 갖다 꼭 넣어줘야 돼.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선생님이 아까 빨간색을 썼던 것처럼 세 번째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게 선생님이 쓰는 방법 중에서 종이를 첨가하듯이 하나 더 넣는 거가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미래적 가치야. 이 미래적 가치는 우리가 여기서 도덕적 가치,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 이렇게 표현을 갖다가 하면 이 세 가지 다 넣어도 되고 표현에 따라서는 두 가지만 넣으면 돼요. 근데 이 도덕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들의 윤리 있잖아. 윤리. 이 도덕성에 대한 부분은 지금 모든 교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의 가치를 갖다 따져야 돼. 그러니까 이 기대 효과하고 이 가치가 뭐가 다르냐면 기대 효과는 상황을 갖다가 예측하는 건데 이 가치라고 하는 거는 이 상황 예측을 통해서 우리가 실현해야 되는 목표야, 목표.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좀 달라, 이게. 자,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은 얘는 뭐냐? 간단하게 설명하면 얘는 실험률하고 또는 실험률 이 두 가지로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 자,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기서 우리가 오히려 이런 상황이 되겠지만 어쨌든 돈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우리가 산업기반 만약에 드론이 발달을 하면 어디가 손 들어가겠어? 드론 그 인더스트리. 드론 인더스트리. 근데 중요한 건 반도체가 훨씬 또는 프로그램 회사가 또는 여기서 개발자가 있는 무슨 회사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뭐가 될까? 의사? 앞으로에 대한 부분은 의사보다 더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건 개발자야. 그래서 이 개발자에 대한 이 개발자가 선생님이 알고 있는 지금 대학교 1학년짜리 월 봉급이 2천만 원이요. 그래서 졸업 안 했다. 1학년이다 1학년. 대학교 1학년. 어떻게 했대요? 그래서 판교 이런 그에서 그 IT 지식센터나 이런 데서 근무들을 하고 있는데 월급이 엄청 세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개발자의 몸값이 그만큼 높아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한 취업률이나 실업률들에 대한 부분들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산업 전반의 취업군 자체가 바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예측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방향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마무리를 갖다 해주는 게 바로 결론이야. 네. 자, 엊그저께 뭐지? 서해 앞바다에서 지진 4.0 지진 느꼈어? 건물 흔들리는 거 못 느꼈지? 그런 게 있었어요. 선생님은 뭐 느끼진 못했는데 4.0 지진 났다고 막 핸드폰 벨소리가 막 울려대면서 새벽에 막 깼는데 저는 깼어요.
저도 깼어요. 깼어? 아 정말 예전에는 대구에서 우리가 그 발생했던 지진은 여기 건물이 흔들려가지고 우리가 느꼈었거든. 여기 강남에서. 아 근데 그 서해 앞바다에서 생긴 지진은 우리가 느끼지는 못했어. 근데 지진이 왜 서해 앞바다에서 발생했는지 혹시 아잖아? 혹시 거기 안에서 막 화산 폭발해서 그랬나요? 어? 거기 어디에서? 바다 안에서요? 서해에서? 아닌가? 너 화산이 어디에 있어? 해저 안에. 바닷속에 있으면 다 화산이 터지는 거야? 그래서 막 쓰나미가 일어나고. 일본을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 일본 뭐라고 하지? 일본 지역 그 지리 자체. 섬나. 섬나라인데 그 섬나라의 모양을 보고 우리가 짓는 이름이 있어. 너네 이런 말 들어봤어? 호상열도? 아니. 그 호상열도가 뭐냐면 이 낫 있잖아, 낫의 휘어진 모양을 따라서 화산이 터져. 그래서 일본은 섬이 1년에 13개에서 14개씩 매년 평균적으로 생겨. 그래요? 그 화산이 계속 터져가지고 뽐 하면 거기서 이제 그것 때문에 폭발한 자네들이 섬을 만들잖아. 그래가지고 일본은 섬이 계속 늘어나 지금. 좋겠다. 좋아. 우리로서는 불안해. 왜냐면 해양 영토가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 그래서 우리가 울릉도 앞바다에다 뭘 만드냐면 울릉도 땅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 땅덩어리 옆에다가 그 항공기지를 만들지 지금. 그래서 항공기지 만들어서 거기 비행기를 띄우는 순간 완전 일본하고는 이제 이 적대국이 될 수도 있어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 독도 쪽에 이제 그렇게 띄우면서 영토를 넓혀가는 거야. 이만큼 넓히면 바다는 여기까지였었는데 이만큼 넓힌 걸로 저 뒤까지가 우리 해양 영토가 될 수가 있어. 그거를 노리는 게 어떤 거냐면 중국의 1대1로 정책에서 최근에 22년도에 작년이지 중국이 그 호주에 섬 3개를 샀어. 그럴 수 있었어요? 호주에서는 몰랐고 호주에서 그 이제 나중에 밝혀진 건데 호주의 영토 내에 있는 섬 3개가 외국인 출입 금지가 됐어. 거긴 중국인들밖에 못 들어가다. 근데 그 부분에서 3개가 중국 영토가 돼버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중국 땅이잖아. 예? 영해가 엄청. 영해가 넓어져서 바다에 어업을 하러 나오는 사람이 막 중국은 배가 또 따라다니면 1000대씩 따라다녀. 그래가지고 거기 그 갈라파고스 군도까지 가가지고 물고기 잡는다고 난리들도 아니었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 하는데 오늘 이 지진의 이 모든 것들의 상황은 중국이 오늘 주제야. 소연이 이거 외웠어 나? 소연아 숙제. 개우서. 개우서 작성하는 사람들은 선생님 주고 너 자리를 걸었어. 조금 안내해드려요. 응? 안내해드려요. 네. 오. 그냥 안 올리고 그냥 여기 가져왔잖아요. 그냥 가져왔잖아요. 그래. 한대 다 찍어서 가지고 갈 거야. 다 했어? 한 대까지만 줘야 돼. 작년보다 작년보다 잘 쓰는구나 확실히. 예. 제 동생도 잘 썼대. 왜 네 동생이 여기서 나와? 몰라요. 저보다 잘 쓰니까 안 올라왔어요. 잘 쓰는데. 야, 홍주영 너는 이걸 어디서 해봤어? 처음이야? 근데 이건 틀이 잡혀있는데? 오늘 한 번만 더 보자. 주제가 너무 쉬워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민재 질문 없어? 너 다 외워야 돼 이거. 일단 선생님이 외우고 카피는 선생님이 일단 줄게. 자 그러면 따로 질문이 없으면 선생님 이거 지울게. 근데 거기 그래서 인천 앞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쌤? 인천 앞바다에서 일어난 너 얘기를 들려주는 순간 너 잠을 못 잘 수도 있어. 네. 그 지진이 왜 일어날까? 그 멘틀이 대륙 영상까지 움직여서 좀 하는데.
그러니까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뭐가 있는데? 판이 이동하면서. 그거 다 유라시아판이잖아. 네? 유라시아판. 네. 근데 거긴 지진이 일어나는데 왜 우리나라는 영향을 안 받을까? 일본 계속 받으세요. 일본 서에 우리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 뛰어넘어가? 좀, 야 진짜 좋다. 막 지진이 가다가 점프하는구나. 야. 야, 민재야, 우리나라 왜 지진 영향 안 받았을까? 판 틈에 안 있어서요? 어? 판의 틈에 안 있어서요? 아닌가? 너 저번에 충북 괴산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알고 있지? 네? 충북 괴산. 우리나라 내륙지방 충청도는 지진이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원래는? 없어. 없어. 거기엔 단층대도 없고, 그리고 쪼개져 있는 땅도 없어. 네. 근데 충북에서 지진이 났단 말이야. 네? 혹시 그냥 미스터리하게 그냥 일어난 지진인가요? 미스터리한 일이 될 뻔했지. 근데 원인을 찾았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너네 사회 시간에 탄누라고 배워. 탄누? 아니. 전혀 안 배워? 못 그리는 일단 그림을 갖다 선생님 좀 그리면서 내가 설명을 할게. 자, 일단은 너네가 지금 여기서 이제 그 과학 공부는 지구과학을 공부한 친구들이 있을 테고 2학년들은 이제 1단원 지구계 배울 때 이걸 했기 때문에 내용이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 자, 일단 지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주로 발생을 하냐면 우리 지구에서 우리가 지진이 발생하는 우리가 지역들을 갖다 묶어서 지진대 그리고 또 화산이 발생하고 있는 화산대 이 두 군데에서 지진이 형성되지. 네. 자, 근데 이 지진이 우리가 발생되어지게끔 되고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건 누구야? 지진파 중에 지진파. 에스파. 에스파가 뜻이 뭐야? 횡파랑 종파라는데요. 거기서 막 이렇게 지표면을 가는 파가 있고 여기 멘틀 아래로 가는 파가 있다는데 그쪽을 가는 거라는데 위쪽을 가는 거라는데 에스파가? 민재야, 피파 뜻이 뭐냐? 너 배웠어요? 저요? 너 이제 설 1학년 올라가? 네, 2학년. 그러니까 1학년, 이거 안 배웠어? 1학기 때. 그치, 피파 뜻. 당황했다, 이제. 자, 그 다음 소연이한테 물어볼 거야. 아니에요. 피파 에스파 그거? 근데 지금 왜 당황하지? 피파. 피카가 그 지진 그 두 개 중에서 하나는 뭐지? 뭐 아래로 내려가고? 맞아요. 그거요. 실제 완전. 웨일인가? 아닌가? 웨일? 당황하지 말고. 자, 주영아. 날 보자, 주영아. 피파 왜 피파야? 이럴 수가. 미쳤잖아? 난 눈 봐, 눈. 몰라요. 그렇지. 저렇게 솔직하게 좋아. 저 이거 만화책에서 읽었는데? 만화책에서 읽었다고? 네, 읽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알 텐데요. 프라이머리 웨이브. 얘는 세컨더리 웨이브. 여기서 우리가 지진이 기록되어진 지진 기록 장치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거기에 처음에 기록되는 파가 피파야. 그리고 두 번째 기록되는 파가 에스파야. 세컨더리. 프라이머리 처음의. 네. 그리고 여기서 고체일치 기체를 통과하는 건 얘의 특징이고 얘는 고체를 통과하는 건 특징이야. 자, 근데 이 지진이 우리가 여기서 1년에 우리나라가 몇 번 정도 우리가 관측이 되느냐 하면 1950년대에는 우리가 몇 번이었었냐면 50번. 자, 지금은 2020년대잖아. 몇 번이니까 80번. 몇 번? 네? 많이 350번. 이 차이를 갖다가 왜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럼 지진이 많아진 건가? 우리 교과서에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50번에서 350번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증가했다 이렇게 나와.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관측 결과가 증가한 거지 지진의 횟수가 증가한 거는 아니야. 왜냐면 이때 50대 이 전쟁이 나기 직전이나 전쟁이 난 후잖아. 네. 국토의 지진 관측기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 그리고 이때는 우리가 관측기계를 이미 다 완성해서 전국에 약 580곳에다가 놓은 거야. 네.
그러니까 이때 여기서 이 증가한 부분은 관측 장비의 증가가 정확한 사실인 거지. 증가로 인해서 관측의 결과가 증가하는 거야. 지진이 더 많이 발생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너네가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될 게 여진이 있어, 여진. 여진이 계속 지속돼. 왜 그러냐면 백두산이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단층대가 그 계속적으로 우리가 땅에 대한 울림이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여진이 생겨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런 지진의 그 횟수가 증가 추세야. 안녕. 자, 근데 이 지진이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너 자다 늦게 왔지? 응? 자다 늦게 왔지? 아니야? 어? 개요소 쓰다가 늦게 왔어?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여진의 증가 횟수가 많아. 자, 근데 너네들 이 지진 어디서 관측하냐면 너네 산꼭대기에 보면 자, 이런 집 있는 거 우리가 본 적 있어? 산에? 레이더. 레이더 무슨 측정 장비처럼 축구공 같은 거 올려놓은 거. 이게 뭐냐면 기상 관측소야. 천문대가 아니고 기상 관측소. 여기 가면 아무것도 없어 얘들아. 껍데기만 있어, 껍데기만. 근데 이 기상 관측소가 있는 장비 아래에 뭐가 있냐면 지진 측정계가 있어. 그리고 이게 산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 맑은 공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가 아니라 강설, 강우,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대기질을 갖다 관측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도심에서 벗어난 산 꼭대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 뿐이야, 이거는. 자, 근데 이 지진 측정계가 여기에 있는데 이 지진 측정계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산 주변, 태백산맥에만 지진 측정계가 약 340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돼. 그러니까 태백산맥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지진 측정계가 있는 이유는 산중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럼 태백산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지? 서로 힘을 가해서 올라온 형태가 바로 태백산맥이야. 이게 쉽게 말하면 종이를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밀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랑 마찬가지야. 이렇게. 이래서 태백산맥이 생긴 거야. 그 이유가 뭐냐? 태백산맥 전체 대부분이 다 뭐야? 화강암이야. 우리나라는 60% 이상이 다 화강암지대로 되어 있어. 다른 나라와 많이 다르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대륙판이야.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있는 자, 지형을 갖다가 보면 그림을 잘 못 그려도 좀 이해를 그냥 해. 폭났다. 그러니까요? 제주도 그려주고 울릉도 그리고 독도 그리고 울릉도가 되게 크다. 일본 그리고 일본 작다. 여기까지. 중국도 되게. 중국? 중국은 그냥 땅덩어리에 붙어 있어가지고 멀리서 보는 관점이야. 일부러 작게 그린 건 아니고 여기에서 와서. 이건 가자. 자, 우리나라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일본 이 바깥쪽으로 뭐가 있냐면 유라시아판이 있어. 유라시아판 경계. 그래서 거대한 부분도 있어. 어디? 딱 그 태평양. 여기는 북태평양판이야. 여기.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에 우리가 또 하나가 있지? 여기 이렇게. 작은 거네. 이거는 필리핀판이야. 짱해. 얘는 없어지고 있다. 다른 수업으로 사라지고 있어. 이렇게 돼서 오고 있는데 왜 사라지고 있느냐? 여기 판이 얘는 이렇게 움직여. 큰 판을 얘는 부딪히니까 이렇게 움직여. 작은 판 크게 생겼어. 필리핀판 어디로 움직일 것 같아? 아래. 그래요? 세 군데가 맞물려 있는 곳이 어디야? 너네 일본이 왜 침몰된다고 이야기하는지 혹시 아는 사람? 배웠지? 학교에서.
일본 침몰. 판의 경계에서 배웠을 거 아니야. 혹시 북태평양판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서 일본에 올라가는 건가? 자, 여기에는 이 유라시아판은 이거 대륙판이야. 네. 북태평양판은 해양판이야. 아, 이게 뭐가 다르냐면 대륙판은 구성하고 있는 암석의 질이 화강하고 밀도로 따지면 2.7g/cm. 근데 해양판은 현소암질이야. 얘는 무거워. 얘는 3.0g/cm. 저기 아래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래로 가지. 야, 이게 우리 동품이 우리나라 없어져. 그럼 일본이 어떻게 돼? 침몰이 아니고 어떻게 되나? 일본이 위로 뜨는 거야. 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서해평정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히말라야 산맥하고 반대야. 유라시아판과 인도, 오스트리아판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우리가 대륙판과 대륙판이기 때문에 계속 위로 솟아오르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여기 우리나라. 여기 일본. 자, 여기가 북태평양. 일본이 조금만 더 왼쪽에 있었으면 큰일 나네요. 아니야, 지금도 큰일 나 있어. 아? 왜냐면 여기는 이 부분이 여기 경계에서 뭐가 있냐? 마그마가 있는 거야. 마그마 친거. 자, 그럼 마그마가 터지게 되면 이쪽이 후지산 있는 쪽이니까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되지? 날라가. 절벽에서 끊어지듯이 떨어지겠지? 그래서 일본 침몰인 거야. 근데 이 일본 침몰이 만약에 되면 일본은 어느 쪽이 먼저 가라앉냐면 태평양이 있는 쪽이 비스듬하게 먼저 가라앉아. 그래서 도쿄에 있는 그 부분에만 살 수가 있어. 대륙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기울어버리는 거지. 배가 이렇게 기울듯이.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침몰된다는 건데 일본은 지금 해마다 5cm씩 가라앉고 있어. 그래서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는 앞으로 50년 후면 국토에 우리가 약 한 12% 정도가 없어질 거야. 우리나라 몇 프로 없어지냐? 4% 없어진다. 4%. 그 지구온난화로 부산이 반도가 된다던데. 응? 누가 뭐라고 했는데? 얘네 얘기해봐. 괜찮아. 아니에요. 나도 좀 듣자. 모르고 있어? 지금 물어보면 또 쑥스러워하더라고. 지구온난화로 부산이 반도가 된다. 부산이 없어지는 거는 부산이 우리가 너네 알고 있어야 돼. 부산은 우리가 땅을 갖다가 여기다가 깔아서 만든 도시야. 그래요? 부산은 모래를 갖다가 거기다 계속 퍼날려서 만든 도시가 부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해수면이 높아지면 제일 먼저 없어질 그 도시는 해운대야. 부산 국제공항까지가 없어져. 여기 없어져. 그 다음에 여기 인천, 송도. 송도도 늘 간척 사업에서 다 우리가 만든 도시야. 그렇죠.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거 뭐냐면 땅을 만들 수 있어. 중국도 잘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이쪽으로 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쪽으로 가고 있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서해 영토가 원래 이만큼이었다가 송도 앞에다가 땅을 지금 더 간척해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넓어진 상황이야. 중국 애들이 그래서 지금 엄청 경계하고 있어. 자, 우리나라도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여기 섬 하나를 중국이 살려고 했어. 최근에 있었던 일이야, 진짜 실제. 어디서 하면 중국의 얘의 60%의 땅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제주도. 왜요? 그래서 정부에서 중국 사람들이 더 이상 땅을 못 사도록 이제 막았지. 제주도 60%가 다 중국 사람 땅이다. 그래서 땅값이 엄청 높아진 것도 이유가 있지. 나쁘네. 자, 근데 여기 섬을 샀어. 만약에 샀어, 완성을 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국토가 한 살짝. 중국이 여기까지 와서 여기 다 먹었을 거야. 왜? 여기에 우리가 뭐가 있느냐? 여기 혹시 뭐가 있는지 아는 사람? 여기 뒷글씨인데 마그마? 여기 석유가 있다, 석유. 여기 메탄 하이드레이트. 여기가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칠광구. 근데 칠광구에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보다 훨씬 많은 매장량의 석유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가 나와요, 지금. 여기는 그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약 30년 동안 우리가 무한대로 쓸 수 있는 양이야.
우리가 가치로 따지면 150조 원. 그래서 여기에는 이 부분에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갖다가 1970년대에 일본하고 개발을 하다가 일본이 여기서 손댔지. 이걸 갖다가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은 일본밖에 없다. 전 세계에서 1위가 1위. 가스 하이드레이트 채굴 기술은. 이렇게 빨리 개발해야 되네요. 그래서 해상법이 바뀌면서 우리가 개발을 할 수가 없게 됐어. 이 영토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건 양쪽 국의 협의가 없는 한은 개발이 불가해. 왜요? 울릉도 뒤쪽에 있잖아. 국제 해양법에 바뀌었어. 2000년대 여기 초반에. 아래쪽이네요? 어디? 여기 아래쪽이네. 서기는 중국, 필리핀. 여기 일본이 그때 한번 중국한테 진짜 무릎 꿇었던 적이 있잖아. 센카쿠 열도. 센카쿠 열도가 뭐냐면 바다에다가 시멘트 4,000톤을 갖다가 들이부어가지고 만든 가짜 인공섬이야. 아니 시멘트로는 어. 다 그냥 여기다가 여기 표시했잖아. 센카쿠. 여기 가면 얘들아 요거 50cm짜리 시멘트만 나와 있어. 깃발 꽂혀 있어. 일본 깃발. 저건 좀 그래서 얘네 들어오고 필리핀 왜 우리 바다에서 그래? 우리 땅이라니까. 근데 이게 얘 때문이야. 센카쿠가 여기에 있어. 같이 겹쳐 있어. 그래서 그 가스 하이드레이트 울릉도 쪽이나 독도 쪽에도 있다는데 그건 우리나라가 그냥 하는 거지. 겹친다니까. 독도에 있는데요. 그냥 뭐 이게 돼서 이게 겹친다고. 얼마나 겹쳐요? 경계. 그럼 딱 저만큼만 떼주는 안 건데요? 된다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기술이 없어요. 아, 결정적으로. 이 뭔가 잘 쓸 수 있는 땅인데 우리나라가 잘 못 쓰는 느낌.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이 사무원 잘 이해가 됐지? 자, 이제는 이제 지진에 대한 이야기로 가볼 텐데 우리나라는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아. 근데 지진이 발생을 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건물에 이렇게 붙잡고 서 있지. 진짜 실제로 이러고 서 있어. 흔들려. 아, 맞아. 이거는 비디오 이렇게 서 있어. 어디 뭐 움직이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않아. 그냥 제대로 서 있어. 왜? 그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번에 경주에서 지진이 났을 때, 우리 여기서 아까 피파 에스파에 대한 속력을 갖다가 해서 잠깐 보면, 피파는 뭐 우리한테 영향을 별로 안 주니까. 근데 얘는 속력이 우리가 최고 맥스가 4km를 1초에 가. 근데 부산까지 400km면 100초야. 1분 40초. 여기서 지금 3층에서 우리가 1층 내려가서 도망가는 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 2분 이상 걸려. 그럼 도망가는 게 편해. 제자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는 게 편해. 안전하게 대피하는 게 편해. 근데 제자리에서 대피가 돼요? 건물 막 쓰러지고 그때 그 책상 이렇게 넣고 하는 거 아니었어? 그때 책상 밑으로 들어가야지. 근데 10이면 건물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자, 잠깐만. 여기 있는 거 이거 하고 전체적으로 내가 설명 다시 한번 해줄게. 일단은 우리가 지진이 발생하는 거에 대한 최근 이슈를 갖다가 선생님이 한 몇몇 거를 다 정리를 해줄게. 우리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중국에 보면 뭐가 있냐? 원찬, 스촨이라는 이 성들이 있어. 원찬, 스촨. 성이요? 이 지역은 일본 중국에서 대지진이 났던 곳이야. 8.3의 대지진으로 이 대치동만한 도시 하나가 마을이야. 마을 하나가 땅 밑으로 전부 다 꺼져 들어갔어. 그래서 25만 명이 딱 12분 만에 죽었어. 그게 중국에서 일어났던 대지진이야. 자, 이 지역이 지진이 최근에 또 일어났어. 8.7. 사람들이 또 죽었겠지. 근데 이 계속적으로 여기는 이 부분은 지진이 일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서 살아. 중국은 워낙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살고 있는 지역, 살 수 있는 지역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부족해지기 때문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 중국의 양쯔강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거대한 강이지. 네. 근데 최근에 여기 우리가 뭐가 생겼어? 이거 혹시 뭔지 아는 사람? 네. 무슨 때? 시안서 때. 너 어떻게 알아? 어제 선생님 말한 쌤 때문에 연구 받았는가 교류소 쌤은 쌤이 그때 막 소금기 부족하고 그리고 이 샨사댐이 생기면서 물을 갖다가 막아버렸는데 우리나라 지질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 있는 이 샨사댐의 물의 양이 우리 천지에 있는 물의 양이 20억 톤이거든? 20억 톤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얘는 몇 옥탄이냐면 400옥탄이야. 천지 물의 20배. 와. 이게 오게 되면 여기 다 홍수인 거야. 그래서 저번에 무너지는 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쓴 건 중국 남부 전체에 다 홍수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에 대한 신경이 곤두섰던 거지. 근데 이 무게가 이 지각판을 갖다가 누르니까 여기 어떻게 돼? 들썩? 그래서 우리나라 지질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래서 경주 지진이 발생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것 때문에. 그치.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얘하고 이 판 전체가 하나가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아니면 이것만 우리가 여기서 널뛰기 하듯이 떡 하고 부러져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그럼 그 지질학자에 대한 건 우리가 주장일 것뿐이지 과학적 사실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우리가 개요소를 쓸 때 그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던 사회적인 반응에 들어가야 돼? 아니면 본문에 우리가 분석에 들어가야 돼? 사회적인 반응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엄청나게 거대한 하나의 단층이 있어. 이 선생님 노란색으로 그어놓은 이 단층이 선생님 그대로 탄로예요. 탄로 단층대인데 이 탄로 단층대가 여기에 뭐하고 연결되어 있지? 백두산. 백두산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백두산에 있는 이 부분에 우리가 마그마칠로가 터질 가능성에 대한 예측은 이 탄로 단층대 움직임을 갖다가 보고 우리가 예측한다. 자, 근데 탄로 단층대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유라시아 판에 속한 단층대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쪽으로 계속 움직여. 근데 여기는 이 부분에 우리가 막혀서 얘를 갖다 이렇게 우리가 해주고 있어. 그러면 실제로 중간에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에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어 없어? 없어. 왜? 힘에 대한 부분이 서로 어떻게 돼? 상쇄해야 돼. 상쇄해야 돼.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정말 적어.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적다 보니까 안전지대가 되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적어. 왜? 우리나라 전체 국토가 뭐라고 했어 아까? 60% 이상이 정확하게 66%다. 다? 아니? 화강암 나왔어. 진짜? 화강암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야 얘는? 결국은 돌덩이야. 돌덩이 하나가 지진이 난다고 해서 깨져? 아니요. 안 깨져.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에 우리가 이 국토가 자체가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진의 발생 영역을 더 덜 받아. 그래가지고 자, 우리나라 주변 상황이 이렇게 돼. 그러면 지금 탄로단층대와 그 다음에 여기는 유라시아판과 북태평양판의 경계 사이에 있는 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지진의 발생 확률이 적다라고 하는 거는 과학적 사실이 들어가지. 이 내용은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쓸 수 있겠지. 그 지진에 관계되어진 내용이나 원자력 발전에 관계되어진 내용이 나오면 이 얘기를 갖다 꼭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이 일본이나 중국처럼 우리가 위험하지는 않다. 왜냐면 한 가지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부분에서 숨은 진실을 못 보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설치된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할까? 중국에 설치된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할까? 우리 중국이요. 왜? 이유? 중국에서 지진을 잘 먹어요. 지진 때문에? 아니야. 지진에 그럼 중국 애들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죽어요. 그래요? 여기 저 물 타고 들어갔어. 물? 물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나가는데 무슨 물이야? 혹시 홍지영 얘기해볼 수 있어? 저번 시간에 배운 거 홍지영이잖아. 민지 뒤에 있는 친구. 아까 지금 써온 거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답. 연소풍이요? 여기 원자력 발전은 내륙에다가 못 짓습니다. 물이 바닷가 근처에만 짓는데 여기. 아이고.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가 몇 개가 있냐면 27개가 있어. 이거 항아리 같은 거. 여기 중국 몇 개가 있냐면 156개야. 아이고. 여기 해안가에. 하나라도 깨지면 다 어디로 와? 우리나라. 이거 계절에 상관없어. 뭘 타고 와? 황사를 타고. 방사성 황사. 처음이다. 방사성은 그 장난 아닌 것 같은데. 방사능 거. 도련변이 우리나라. 이번에 일본이 여기서 우리가 후쿠시마가 그렇게 원전 사고가 났는데도 우리가 염려를 안 했던 건 편선풍 때문에 얘네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미국으로 갔어. 캐나다. 그렇지. 에.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그때 태어난 아이들의 이상 징후가 있어. 여기 일본에서 태어난 후쿠시마 출산 아기는 외눈박이도 있다. 그래서 사이클롭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후쿠시마 에서 이 출산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엄청 막고 있어요. 일본 정부에서. 그래서 그런 염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도 노출이 될 수가 있지. 여기 너네가 여기 우리 그때 미세먼지 하면서 배웠었잖아. 여기서 춘절에 하고 우리가 불꽃놀이 화약을 터뜨리면 그 화약이 우리가 칼륨 성분이 북서풍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잖아. 네.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못 느끼지만 그게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딜 파괴한다고? 간. 신장에 우리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국민 전체가 다 건강이 안 좋을 수가 있다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면 너네가 봐야 되는 건 지진이 발생해서 지진에 대한 대안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진에 대한 발생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생각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를 갖다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갖다 얘기해야 되는 거야. 네. 다 너네들 가서 어디 가서 이게 그 과학 탐구 토론 대회를 하면서 지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지진에 대한 안전 장치 이야기만 해. 주변 정세는 절대 얘기 안 해. 왜? 주변 정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정도의 이 내용적인 부분들을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지진이 발생을 갖다 하게 되면 이런 상황에 대한 이 부분들. 그 지진이 발생하면 아까 너네 백두산이 터진다고 했잖아. 네. 백두산 폭발이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건 유튜버들의 얘기고 과학적인 근거로 하게 되면 2030년에서 2040년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이제 천년 주기로 터지는 백두산이 폭발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건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때문이야. 탄루. 최근 들어서 탄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래서 탄루가 움직이면서 이제 여기는 이 부분을 압박할 거 아니야. 그럼 너네 여드름 나면 여드름 짜면 어떻게 되니? 여드름 올라와서 솟아올라 터지잖아. 그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여드름 짜는 것을 갖다가 백두산의 화산 폭발에 비유하면 참 그렇겠지만 그때 선생님이 그랬잖아. 화산 폭발하면 좋겠어라고. 잠깐만, 민지야. 화산 폭발하면 선생님이 좋다라고 했는데 왜 좋다라고 했을까? 네? 다른 사람들은 화산 폭발하면 선생님 왜 그래요? 미친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거야. 근데 나는 좋다고 했었어. 기억나지? 화산 폭발하면 내가 좋다고 얘기했었잖아. 혹시 우리나라 온도를 낮춰서 그래, 지구온난화를 갖다가 낮출 수 있단 말이야. 햇빛을 차단해줘서. 실제로 백두산 폭발이 일어났을 때 폭발은 이 등급이 베이 7이야. 베이 8이 지금 최고인데 베이 7이란 말이야. 베수비오 화산이 베이 7이야. 근데 그렇게 되면 지구 연평균 기온이 5도가 낮아질 수 있다니까, 백두산 하나로. 지금 23도야. 25도가 되면 지구 대멸종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위험한 상태란 말이야. 나 모두 갔을 때 다 터지나. 그래서 옐로스톤 국립공원도 지금 폭발 임박이다. 그건 베이 8이야. 백두산 화산의 약 100배야. 한 등급이. 그래서 거기는 100배예요?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이렇게 터지게 되면 화산재가 날아올랐을 때 거기에는 그랜드 캐니언의 틈을 다 채울 수 있을 정도의 화산재라고 했어.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따지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게 2개만 터져줘도 지구는 화산성 겨울이 올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도를 낮춰서 지구의 수명, 여기 있는 사람들이 생활에 대한 연장을 조금 더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이제 어디로 들어가? 땅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지하도시 건설에 모두 착수했지. 우리나라 여기 삼성동에 지하도시 지금 짓잖아. 2030년 완공이야. 좀 이사 가야겠네. 그래서 거기는 그런 부분들이 그럼 지하로 들어가면 에너지 어떻게 쓰냐고. 그래서 필요한 게 뭐야? 인공태양이야. 그 핵융합. 인공태양에 우리가 들어갈 재료 평생 안 들어가도 돼. 왜? 바닷물 딱 1kg이 있으면 100년을 쓸 수가 있거든. 오, 좋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맞물려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전반적인 지식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서 이야기가 다 끝났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지진으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인류가 한 몇백 년은 더 생존할 수 있겠네. 지속이 가능하지. 지속 가능한 인류가 될 수 있지. 화산이 터지네. 자, 아까 여기는 이 부분에서 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했는데 지진 10이 건물이 무너진다라고 했잖아. 자, 근데 우리가 지진에 갖다 이야기할 때는 지진의 우리가 크기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보통 써. 뭐냐면 리히터 규모. 그 다음에 뭘 써? 진도. 호연아, 네. 야 규모하고 진도가 어떻게 다르니? 규모는 막 피해준 거를 말하는 거고 진도는 뭔가 그냥 그 지진 그거 얼마나 세게 그냥 이렇게 있는지 맞아. 이거는 우리가 피해의 정도를 갖다 이야기해 주는 거고. 진도랑 피해준 게 있어요? 너 이거 아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아니 저 규모가 맞는 이 정도 하고 있어요. 규모는 에너지 크기야. 이거는 우리가 로마 숫자로 1부터 몇 가지 나타내냐면 14까지. 자, 근데 여기는 이 규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하지. 1.0, 2.0 이렇게. 그 다음에 4.0 뭐? 자, 이렇게 하다가 5.0 지진 발생했죠. 6.0, 7.0 이렇게 들어가요. 자, 전 세계에서 최고 우리가 일어났던 지진의 크기가 얼마지? 우리나라 8.5 아니 8.7 10.3이다. 10.3. 어디서 왔어요? 칠레, 우리 긴 나라 있잖아. 칠레 북부에서 일어났던 지진 최대 규모 10.3.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진 않고 칠레에 영향을 주지 않았어. 왜? 거기 도시가 없어. 근데 그 일어난 것 때문에 쓰나미가 와서 어딜 갖다 때렸어? 하와이와 일본을 때렸지. 그래서 쓰나미가 붙여가지고 고생 좀 했지 그때. 자, 칠레에서 사람 그럼 거의 안 죽었네. 칠레에 있는 사람들은 영향을 안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쓰나미가 와서 하와이랑 일본 태평양을 건너서 하와이와 일본. 쓰나미가 그렇게 건널 수도 있었어요? 오 신기하네요. 저 예시는 뭐지? 혼자서 말하라고 혼자서 바다를 건너는 건 뭐지? 또 밀려오는 거 아니야? 설마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몰라요. 야, 바다를 밀려오는 건데 어떻게 근데 태평양을 건널 수 있네요. 바다가 바다를 건너? 아니 건너는 게 아니라 태평양 뭐 밀려가지고 성경 엄청 좋아. 자, 여기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건 4.0이지? 너네 지진 나서 혹시 개구리 몰려나오는 거 본 사람? 난 봤어. 나와요? 선생님 봤어. 개구리가 이 한 번 나오면 이게 한 마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몇만 마리가 나와. 내 발밑 바닥이 다 개구리야. 만약 겨울에 지진 나면 나온다. 자다가 나와요. 그리고 너네 뱀이 아닌 게 다행이지. 뱀이 수만 마리가 내 발밑에 있다고 생각해봐. 오 쥐가 나온다. 근데 그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가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두꺼비, 개구리, 그 다음에 뱀 이런 것들이 새가 한꺼번에 날아오르면 그건 대지진이야 무조건. 자, 사람이 느끼는 건 4.0. 근데 여기 5.0은 뭐냐면 건물이 흔들려. 6.0은 건물이 갈라져. 7.0은 건물이 무너져. 그래서 우리나라 그 원자력 발전소의 그 내진 설계 강도가 7.0이야. 우리 지금 우리나라는 표준 규격이 7.0이야. 왜? 6.9까지 버틸 수 있어요? 6.9까지 우리가 버티는다고 봐야지. 근데 7.0을 하는 이유는 백두산 폭발에서 우리가 우리나라 땅덩어리 전역에 지진이 전달되어질 때 그 규모로 우리가 계산하면 6.3에서 6.8 예상하고 있어. 그래서 7.0의 건물을 갖다 짓는 거야.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7.0에 여기가 뭐냐면 얘가 원폭 하나야. 한 개. 그리고 여기서 이 등급 하나가 10배야, 에너지 크기가. 그러면 10점이면 얘는 몇 개야? 100배? 아니 300배. 아니 3배 했어요. 로그구나. 로그가 뭐지? 원폭 1000이야, 원폭 1000. 10배씩 올라가. 원자 폭탄 1000개가 동시에 터지는 효과. 완전 세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진이 우리가 이 발생을 하면 우리는 여기는 이 부분에서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을 갖다 할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피해 정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피해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막기 위해서 하고 있는 방법을 선생님이 좀 알려줄게. 대안점을 갖다 나중에 해야 되니까. 근데 백두산 그러면 살아있을 때 막 건물이 있는데 터지면 갈라지고 그러나요? 건물이 막 이 바닥이만 갈라져요? 그럴 수 있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백두산 여기 있잖아. 얘가 이렇게 오잖아.
그지? 근데 이 부분에서 이게 전달될 때 여기 전부 다 규모가 다 똑같아요. 네? 와. 줄어들거나 이러지 않아. 파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 전달돼. 선생님 강이 있고 뭐 아니야. 여기 내륙은 어쨌든 땅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모두 다 통해서 여기까지 다 와. 제주도까지. 제주도까지 와요? 제주도는 우리나라 땅덩어리 대륙과 연결돼 있잖아. 그럼 받아줘. 그럼 건너면. 중국이랑 일본도 받아요? 받을 수 있지. 받죠. 일본 쓰나미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기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단 얘가 터지게 되면 겨울철에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 그래서 이렇게 불다 보니까 여기 터진 이것들이 다 이렇게 가. 근데 여름철에는 바람이 어떻게 돼? 이렇게 불어. 여름철에 터지면 얘는 더 어디로 몰아가? 중국, 몽골, 러시아. 그러면 저거 화산재는 그러면 이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홋카이도에 있는 백두산 화산재가 5cm가량이 쌓여 있는 건 그때 계절이 무슨 계절이었다는 얘기가 돼? 터졌을 때 겨울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 격투사 화장실 거기 있어요? 부산이 천연주기 어떻게요? 우리가 그 발해가 백두산이 폭발함과 동시에 망했다는 얘기는 거짓말이고, 그 발해가 우리가 멸망하게 된 건 우리가 다른 이유 때문인데, 그 발해가 멸망할 정도의 백두산 폭발이 있었던 거는 고려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 터짐에 대한 이 부분의 진동이 여기서 터졌는데 여기서 느꼈을 정도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전달된다고 봐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지진이 이렇게 우리가 터졌을 때 얘를 갖다 이 백두산이 터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건 백두산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게 천지야. 천지가 저거 물이랑 화산재랑 섞인 거. 아니 20억 톤. 백두산 이쪽이 어느 쪽이냐면 중국. 이쪽이 북한. 근데 백두산이 터지면 왜 이게 문제가 되냐? 자, 너네 여기서 지금 상황에서 이 백두산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천지 분화구 쪽에 있는 이 붕괴가 일어날 거 아니야? 어느 쪽이 붕괴가 될 것 같아? 중국 쪽? 왜? 저는 중국 쪽이 얇아요. 그래, 얇아서 이쪽으로 붕괴가 돼. 그럼 이쪽으로 붕괴가 되면 물이 이리 흘러갈 거 아니야? 네. 20억 톤의 물이. 그럼 얘가 이걸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의 수재민은 약 22만 명. 사망자 22만 명 예측하고 있어. 수재민 포함돼. 오늘 홍수가 나. 그래서 이 홍수가 나면 이 조선족 마을에 있는 25개 마을이 다 여기서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받게 돼. 그래서 이 중국에 있는 백두산 근처에 여기가 다 연결이라고 하잖아. 중국 사람들이 안 사는 이유 중에 하나야. 저쪽은 안 살아요. 이해되냐? 안 살아요? 중국 애들 여기 안 살아. 안 살아요. 조선족이야. 왜 안 살아?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왜 안 살아요? 조선족에서 지금 국가 설립하려고 지금 난리지. 중국 배신하고. Let's go! 잘하라! 사면은 가지. 응원해주마! 자, 이제 상황이 예측이 됐어?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지진에서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백두산이야, 백두산. 다른 거는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없어. 자, 조선족이 자기네가 중국 사람이라고 인정한 틀리거나. 우리나라에서 배척하니까 조선족이 싫잖아. 선생님도 조선족 안 좋아해. 근데 조선족 배척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면 나쁜 일도 할 수 있잖아.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인식이 별로 좋지는 않아. 자, 여기까지 질문 없어? 사람들 말하는 사람은 북한이랑 하죠. 조선족이 자. 잘하는 것 그러면 자, 지진에 대한 우리가 대비를 갖다가 우리가 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단 비교를 갖다가 잠깐 해보면 북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자, 내진 설계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때 7.0의 규모로 우리가 하고 있어. 근데 이 지진에 대한 대비는 몇 %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냐면 20%만 대비하고 있어. 엥? 정말요? 나머지 80%는 건물이 지진이 왔을 때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 너네 여기서 예측해보자. 지진이 발생하면 좋은 곳이 한 군데 있어. 어디가 좋을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지하도시. 지하도시? 그런 거 알고. 건설회사지. 아. 또 지으니까. 너무 멋있는데. 건설회사에 이거 필경이 안 있어요. 성전과 뭐가 발달한가? 건축, 설계에 대한 데이터 기식? 발달이 또 건축 설계에 대한 뭐가 있나? 축적이 나겠지. 그리고 지하에 대해 건물도 늘어. 그렇지. 그래서 이 대한민국 전체의 모든 도에 있는 건물들이 다 다르게 바뀔 수가 있어요. 일단. 그럼 이제 고층 건물이 만약에 무너졌어. 그럼 고층 건물이 다 어떻게 돼? 이제 더 높게 짓거나 아니면 다 지하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더 낮은 건물을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미국처럼. 그렇지. 자, 그리고 여기는 국외는 이 지진에 대한 대비를 갖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나라는 내진 설계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 지진에 대한 이 설계를 내진, 재진, 면진 이 세 가지를 다 하고 있어. 일본에서 건물들을 돈 많이 들었나요? 건물을 더 짓는 게 아니고 일본은 건물이 오래된 건물들이 되게 많아. 너네가 일단 내진이라고 하는 거 먼저 뭔지 자, 이 부분에다가 먼저 얘기를 해주면 내진은 지진의 정확성. 강도. 우리가 여기서 이 콘크리트 벽돌 있지?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이 진동을 견딜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재진이라고 하는 거는 지어진 건물을 갖다가 보존하는 거야. 뭘로? Y자. 여기 집이 이렇게 있을 때 일본에는 오래되어진 고택이 많기 때문에 옛날 집들이 많기 때문에 옛날 집들이 이렇게 우리가 있으면 얘네를 갖다 다 허물고 새로 지을 수가 없잖아. 그럼 여기다가 건물에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기 이렇게 잡아주는 축이 있어. 축. 이거 봤지? 이게 바로 재진 설계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면진이라고 하는 건 타워 팰리스도 지금 그렇게 짓고 롯데타워도 그렇게 짓고 있는데 뭐가 들어간다? 좀 딱. 스프링. 면진은 작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케이크 같아. 이렇게. 타워도 흔들린 것 같은데. 롯데타워보다 작은 게 뭐지? 저기 그 여의도에 있는? 63빌딩. 63빌딩인데 63빌딩은 바람이 초속 30m로 불면 15cm가 벌어져. 15cm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부러져. 이제 들어가지 말아야겠습니다. 롯데타워도 마찬가지야. 그 종로에 가면 광화문 근처에 가면 국세청 건물이 있어. 국세청 건물은 어떻게 생겼냐면 삼각김밥처럼 생겼어. 뭔가 멋있는데. 이게 국세청 건물이야. 여기 틈이 다 비어있다. 여기 끝에 있는 33층은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고 여기 엘리베이터. 여기 무너지면 근데 복상이요? 이거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무너져요. 안 무너진다. 그래요? 근데 여기 있으면 화장실 갈 때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왜 안 무너지죠? 이거 왜 그러냐면 여기 이 통로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여기 통과하면서 건물에 주는 힘을 줄였어. 스마트하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 지진에 자, 이렇게 용술이 만약에 네 군데 들어가잖아. 위로 올라가면 여섯 군데. 갈수록 많아져. 그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충격을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더 들어가. 여기 더 들어가겠지.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게 용술이 많이 들어가면 얘는 흔들릴 때 이렇게 흔들려.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흔들린다.
그럼 위에 있는 이 부분에 충격이 어떻게 될까? 없어요. 덜하겠지. 이게 면적인 구조야. 여기 다 알려졌어요? 이거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못 따라가는 건 하나는 일본은 실제 건물이 12층이면 12층, 15층이면 15층을 건물을 똑같이 지어. 판 위에다가, 진동판 위에다가. 그래놓고 그 건물을 흔들어. 실제 크기의 건물을 흔든다고. 만약에 여기 EM 프라자 건물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갖다 할 것인가를 보고 싶으면 EM 프라자 같은 건물을 지어놓고 흔들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지진을 주는 거야. 그래서 지진이 10까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건물이 어떤 형태인지를 파악해서 건물을 지어. 근데 일본은 지진에 대한 대비보다도 내진 설계나 면진 설계에 대한 건물들이 훨씬 효과적으로 잘 돼 있어 지금은. 예전에 일본에서 건물을 지었다가 실수한 게 있어. 여기 밑에다가 거대한 용수를 넣었는데 헐. 이 건물 어떻게 됐을까? 부러졌어요? 이거 6층짜리 건물이야 6층짜리.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요. 6층짜리 안에 있던 건물들 사람들 22명이가 진짜 크게 다쳤어. 아니죠. 이거 근데 건축 설계사가 지은 건물에서 다들 의심을 하고 들어와서 생활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지은 건 이거 쇠공을 집어먹었어. 이렇게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다. 지금도 존재한다. 왜요? 쇠공이 정지관성의 역할을 갖다 해주면서 흔들 때 살짝 건물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막 그렇군요. 돌아요? 건물이 돌아. 도는 방향이 바뀌어. 이게 좀 이렇게 있으면 이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실제 일본에 있는 건물이야. 이거 12층인가 그래. 똑같은 설계사가 지은 거야. 직원 아까 그 22명의 직원들 다쳤던 직원들이 또 들어가서 있어. 아 진짜요? 좀 짜증나겠네요. 되게 유명한 얘기야. 이 건축 설계사 어쨌든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 자, 그럼 너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건물을 갖다 지은 거야? 만약에 너네가 저요? 너네 이제 배웠잖아. 빛과 파동에서. 왜? 그럼 어떻게 짓는지는 빛과 파동에서 뭐 배운 거 없어? 형, 물리까지 가기 때문에 네? 파동에서 배운 거 없어? 가정 싫어요. 왜? 어렵지 않나요? 파동처럼 쉬운 게 재능이 어딨어? 파동이 제일 그치? 파동이 제일 싫어요. 아 근데 전기가 더 싫어요. 전기 얼마나 재밌는데. 야, 지영아, 너 파동 재밌지? 파동. 그치? 야, 파동에서 그러면 상쇄간섭이라는 말 배웠어? 안 배웠어? 그때 그 파동 겹치면 그 어. 소리가 없어져. 파동이 성질이 똑같은 것들끼리 겹치면 나중에 이게 뭐 보강도 되지만 서로 성질이 다른 것들끼리 겹치면 중첩될 때 상쇄가 돼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지. 녹음실을 갖다 땅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노동실이요? 녹음실. 이거는 선생님이 제자랑 전국 전람회에서 해가지고 상을 받았던 작품인데 너네 역률 배웠냐? 역률? 네. 물리에서 배우는 역률? 아니. 안 배웠니? 정률이요? 탄성인데 탄성에 대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게 진동이 있지? 그게 큰 금속들이 있어. 제일 큰 금속은 뭐냐면 필라멘트의 재료로 사용하는 텅스텐이야. 근데 얘가 땅 때리면 진동이 어떻게 돼? 퍼질 거 아니야? 네. 자, 너네 땅속에다가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자, 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들을 부술 수가 없어. 근데 너네 광화문에 가면 기둥 같은 거 세워놓은 건물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근데 왜 세워놨는지 늘 궁금하지 않아? 그럼 뭐 때문에도 없는 그 기둥들을 왜 세워놨을까? 근데 이 기둥이 땅에 이렇게 박혀있잖아. 네. 크게 박혀있네. 길이가 보통 한 80m 정도에서 100m 정도. 땅에 박히는 길이가 더 긴. 자, 지진이 발생을 해서 여기 지진의 이 진동이 여기에 있는 금속을 땅 하고 때렸어. 그러면 저기 둘 다. 그러면 진동이 이렇게 발생을 갖다가 하면서 자, 진동이 발생을 갖다가 하면서 여기에는 이 부분에 고유 진동가 만약에 맞으면 어떻게 돼? 지진을
상쇄가 되지? 네. 상쇄가 되면 여기는 이 부분에 건물에 주는 피해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좋네요.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암연계를 갖다가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야. 인공암연계. 저게 그 한쪽에만 띵 때리고 다른 쪽에서 늦게 때릴 수 있잖아. 시간차는 있겠지? 근데 거기는 부분에서 진동은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계속적인 진동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금속을 갖다가 사용하는 거야. 단 하나 해결해야 될 게 있네. 텅스텐은 방사성이 강한 그 금속이야. 텅스텐이 강해요.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전체는 이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어. 너네 알고 있지? 우리나라 그 아까 66% 정도가 화강암 지대라고 했었잖아. 화강암 지대에 있는 우리나라가 왜 방사능이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 저번에 예전에 그 침대에서 돌침대에서 그거. 라돈 나왔던 거 기억하지? 네, 거기 음이온한다고 거기 해놨다가 라돈 집어넣어서 거기. 근데 그 라돈이 그 우리의 방사능 물질이잖아. 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화강암에서 나와. 그 이해가 부족하면 저 돌침대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하는데 돌침대 다 화강암으로 만든단 말이야. 그럼 이 돌침대를 만드는 화강암에서 라돈을 다 제어할 수 있어? 없어? 못 제어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도 라돈이 다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고 살 뿐인 거지. 라돈 엄청 비싸다는데 벌써 피했었네. 라돈이 엄청 비싸다는데요. 피해서 누가 피해? 그건 비싸. 자, 그래서 이 인공암연대를 갖다가 만들어서 지진을 갖다가 상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문제 해결 방향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 네. 자, 조금 졸립지? 아니요. 시간이 이게 맞나? 아니요. 에? 놀랄 시간 없네? 뭐야? 나 이 시계 보고 있었는데. 잠깐 쉬었다 갈까? 눈도 개찍겠다. 아니 진짜로